안녕하세요. 코딩 개구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요 index.js의 코드를 작성하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을 배울 건데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여러 가지 예제를 써보면서 실제로 변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가 무엇일까요? 사실 변수는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이 값을 담아두는 이름 붙은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를 엄밀히 말하자면 데이터 혹은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 내부적으로는 메모리 공간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변수라고 말하는 것은 그 메모리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그 변수에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그 변수 이름을 식별자라고 하는데 그 식별자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 그 표지판을 보고 연결된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제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이 변수 자체를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자처럼 생각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basket이라는 바구니에 egg라는 데이터를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number라는 변수 이름 안에 이 3이라는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변수 이름 앞에 이렇게 키워드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요게 붙어 있다. 그러면 이 변수를 앞으로 쓰겠다라고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 방식에는 무조건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 아직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네, 요걸 앞에 붙여줘야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식별자, 즉 변수의 이름을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변수에 저장할 값을 오른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또 살펴볼 건데 먼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let도 있고 const도 있고 나중에 또 bar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 키워드를 다르게 붙이면 이 변수 자체의 속성 혹은 체질이 달라집니다. 자, 사실 자바스크립트 말고 뭐 C 언어나 C++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해당 변수에 타입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egg 문자열을 저장할 거면 여기에다가 string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니까 여기 앞에 뭐 int 이런 식으로 적어주거든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 let과 const 같은 경우에는 변수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타입이 아니에요. 애초에 변수 안에 들어가는 값과 거의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무튼 다른 언어와는 조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디테일한 얘기는 아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별자인데요. 식별자는 제가 이 저장 공간을 어떻게 부를지 네이밍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basket이라고 선언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 basket, 이 식별자를 통해서 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혹은 덮어쓰거나 삭제하거나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보시면 선언은 필수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좀 복사해가지고 여기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basket 뭐 만약에 egg 말고 제가 carrot 당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basket에 원래 egg가 들어있었는데 그 basket에 carrot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줄 코드에서 basket에 대한 선언을 이미 해놨죠.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 이 egg라는 데이터를 넣어놓고 앞으로 이 basket을 통해서 쓰겠다라고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줄 코드에서 basket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선언이 더 아래에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는데 이 첫 번째 줄을 읽을 때 basket이라고 이름을 지은 적이 없는데 이걸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디테일한 얘기로 들어가자면 좀 더 복잡한 원리가 있는데 일단은 선언을 해야 식별자를 통해서 접근하고 값을 쓰거나 읽거나 등등을 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값인데요.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숫자나 문자열 등등 내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를 말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bar와 const, let 키워드를 좀 추상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하자면 먼저 키워드는 요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는 변수를 선언할 때만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bar와
let과 const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는 원래 예전부터 쓰던 친구고 let과 const는 새로 나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를 잘 쓰고 있었는데 let과 const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바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저는 let으로 선언한 이 basket, egg 요거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을 경우 똑같은 식별자로 원래는 다시 선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죠? 애초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도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한번 선언한 변수를 또 선언하는 경우는 또 선언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실수라고 보는 게 맞아요.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에러가 발생해야 개발자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왜냐면 고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바 키워드를 통해서 선언을 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이제 라이브 서버를 열어서 확인해 보면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바 키워드의 문제점과 특징이 드러납니다. 재선언 자체가 보통 실수인데 이 실수인 재선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 키워드는 재선언이 가능하다. 자, 컨스트도 한번 살짝 볼까요? 컨스트도 문제가 생기죠. 자, 그리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uncut syntax 에러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변수의 속성 혹은 체질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 재선언 가능 여부도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보자면 바는 재선언이 가능, let과 const는 재선언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더 좋으니까 당연히 let과 const를 쓰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 let과 const에 대한 차이를 한번 볼게요.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let number가 3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먼저 선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num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이 3을 4로 바꾼다 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수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이 개발자가 마음대로 또 바꾸고 수정하고 그럴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const로 선언을 하게 되면 이렇게 num4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assignment to constant variable. 그러니까 상수에 재할당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재할당이라고 하는데 const 키워드를 통해서 선언을 하면 이 num이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3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일단 요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const는 상수, let은 진정한 의미의 변수죠. 실제로 변하는 값이니까. 그리고 let은 재할당 가능, const는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전에 이 변수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식별자를 통해서 접근하고 또 재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언이 더 위쪽에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호이스팅 같은 경우에는 그 위쪽에 선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변수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게 돼 보이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말로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일반적으로 let num은 3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서 예를 들어 console log num 이런 식으로 또 개발자 도구 콘솔 창에다가 이 num을 출력해 주시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게 됩니다. 레퍼런스 에러죠. 선언 전에 num을 접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만약에 let이 아니라 이 바로 선언을 했다 이러면 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지 않고 undefined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선언이 이 콘솔 로그라는 첫 번째 코드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올라갔다라고 해서 호이스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현상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nst로 바꿔주면 const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에러가 나옵니다. 자, 지금 단계에서는 이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다만 일어난다 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더 디테일한 원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제 자바스크립트 중급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호이스팅이 일어나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가 원래 쓰이다가 let과 const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새로 나온 개념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하나 일단 해볼 건데, 일단은 값 바꾸기 예제예요. 예를 들어서 let 키워드로 박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1에는 3을 담아주고요. 그리고 박스 2에는 4를 담아줄게요. 자, 그리고 이 박스 1과 박스 2 안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서로 바꾸려고 해요.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박스 1에다가 박스 2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박스 1의 데이터 공간에 박스 2의 값을 넣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console log 박스 1 그리고 박스 2. 자, 요거를 제가 좀 더 이런 식으로 쓸게요. 박스 1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박스 2. 자,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이쁘게 박스 1과 박스 2가 4라고 나오는데요. 자, 근데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박스 1이 원래 데이터가 3이었죠. 자, 이게 이 코드에서 덮어 써져서 이제 그 데이터를 찾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박스 1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덮어 써버리면 박스끼리 값을 바꾸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덮어 쓰기 이전에 박스 1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임시로 기억해줄 어떤 박스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박스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3에다가 박스 1의 값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값을 기억하는 어떤 변수가 있으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덮어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박스 2에 박스 3을 이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const를 쓴 이유는 이 박스 3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기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값에 대해서 재할당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onst로 썼다. 자, 나중에도 만약에 const로 쓸 수 있으면 무조건 const로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변수는 상수로 쓰고 싶은데 let으로 쓰게 되면 괜히 재할당을 해버릴 그럴 확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재할당할 필요가 없는 변수는 선언할 때 애초에 const로 해라. 그게 거의 원칙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콘솔 창에서도 잘 뜨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네이밍 컨벤션인데요. 이 네이밍 컨벤션이 뭐냐? 이 개발자들이 항상 골치 아파하는 게 이 변수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담는 어떤 변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my name이라고 할 건데 만약에 my name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주고 싶은데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붙이더라도 뭔가 가독성이 좋지 않잖아요. 애초에 요 5글자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문자로 써서 좀 더 가독성이 좋게 변수명을 정하는 관행이 이제 카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쓰고 혹은 여기다가 언더바 네임 이런 식으로도 써요. 자, 요게 바로 이 스네이크 케이스예요. 자, 근데 나중에 이 자바스크립트 내장 객체나 혹은 함수들을 배울 건데 그런 함수나 객체를 가리키는 식별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카멜 케이스를 많이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카멜 케이스를 추천하겠습니다. 요것도 카멜 케이스로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인데요. 제가 아까 앞쪽에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붙는 키워드의 의미가 다른 언어들과 조금 다르다고 했죠. 다른 언어는 요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타입과 관련된 키워드였다면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달랐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의 타입을 알아서 결정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발자가 그 타입을 애초에 선언할 때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베스킷에 에그를 넣었다 이렇게 문자열로 넣었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코드를 실행하면서 문자열이라고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머니에 5,000원을 넣었다 그러면 런타임의 숫자라고 결정을 해줘요. 런타임은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브라우저가 알아서 데이터 타입을 정해주니까 사실 우리는 데이터 타입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되게 편리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자리에 개발자가 미리 데이터 타입을 변수에 지정을 해둡니다. 그러면 런타임 이전에 만약에 타입 관련한 오류가 발생하면 미리 에러를 띄워줍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 런타임 이전에는 어차피 타입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타입 오류가 나는 코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const mymoney는 계란이라고 넣을게요. 자, 근데 애초에 mymoney라는 변수명을 보면
여기에 문자열이 아니라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계란이라는 문자열을 실수로 잘못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이머니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후에 이 money라는 변수에 1000원을 추가하고 출금하는 동작을 코드로 작성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러면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자바스크립트가 알아서 타입을 정해주는 게 편리한 게 아니라 런타임 전에 타입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구조가 좋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타입스크립트를 배울 건데, 이 타입스크립트는 런타임 이전에 저희가 실제로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역설적이게 오히려 이 타입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타입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먼저 타입의 종류는 숫자, 문자열, 불리언, undefined, null, symbol, 객체 등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심벌이랑 객체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먼저 숫자는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그냥 숫자입니다. 그리고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열. 불리언은 true나 false라는 두 개의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그인 했는지 여부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true로 넣어주시면 돼요. undefined라는 타입은 이 자바스크립트만의 어떤 특징인데요. 제가 만약에 선언을 하면서 값을 안 넣어주면 undefined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요거는 한번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null이 있는데, 이 null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자가 일부러 값을 비워두기 위해서 초기에 넣어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undefined랑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null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비워둔 값이다. 자, 그 다음에 심벌이랑 오브젝트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타입 오브라는 연산자가 있는데, 이것도 연산자 강의에서 제가 다룰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잠깐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어요. 자바스크립트는 변수의 타입을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알아서 런타임이 결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한 결과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타입 오브라는 연산자를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const number 하고 3을 넣어놓고 console log type of number, 네, 이렇게 한번 콘솔 로그로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넘버라고 타입의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식별자는 바꾸지 않고 여기다가 코딩 개구리라고 문자열을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네, 스트링이라고 나오죠. 만약에 요거를 불리언 값으로 넣어 볼게요. false. 그러면 불리언이라고 잘 나오죠. 자, 그래서 타입 오브는 우리가 선언한 변수가 어떤 식으로 타입이 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연산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워주고 마지막으로 이 템플릿 리터럴이라는 걸 배워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제를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let x, let carrots, 그래서 4, 3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만약에 제가 const message라는 변수를 만들고 문자열로 계란과 당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그런 값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바구니에 계란이 3개, 당근이 4개 들어있습니다 라고 하고 콘솔 로그로 메시지를 출력하면 이렇게 문자열이 잘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런 식으로 3개와 4개를 고정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eggs랑 carrots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x하고 x의 개수가 만약에 10개가 됐어요. 그리고 혹은 당근은 현재 당근에서 마이너스 1개만큼 당근을 하나 먹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 당근과 계란의 개수가 달라졌는데도 무조건 3개와 4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콘솔 로그라고 하고 바구니에 계란이, 그리고 콘솔 로그 x, 그 다음에 또 콘솔 로그로 개하고 당근이까지 또 이렇게 찍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당근 개수를 carrot로 막 찍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엄청 코드가 길어지겠죠. 실제로 그리고 줄바꿈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템플릿 리터럴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앞으로 진짜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진짜 엄청 중요해요. 이거를 쓰면 뭐가 좋냐? 계란이랑 당근같이 이 변하는 변수에 대해서 문자열과 함께 한 방에 콘솔 로그에 찍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이 템플릿 리터럴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배워봐야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 배울 때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몇 번 쓰다 보면 외워지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먼저 백틱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자열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변하는 값을 만나게 되면 이 문자열을 쓰다가 요런 달러 표시와 함께 이 중괄호를 열어주고 요 안에다가 에그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4개 빼고 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에는 캐럿츠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계란과 당근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것에 대응해서 원하는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냥 에그스라고 넣으면 안 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에그스랑 캐럿츠는 변수 취급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문자열 취급을 받게 돼요. 지금 보시면 문자열은 애초에 이 주황색이죠. 실제로 콘솔 창을 보시면 에그스, 캐럿츠라는 문자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꼭 이런 기호를 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백틱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변수에 대해서 배워봤고, 변수를 어떻게 쓰면 좀 더 똑똑하게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